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한국은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가? 사실 이 동영상은 제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많이 주저되는 내용이었는데 그와 동시에 제가 지금까지 한 동영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제대로 이야기하는 유튜버 수가 너무 적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간혹 가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의 영상이 인기를 끌기는 힘듭니다.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도 냉혹한데 밝은 희망이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무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천덕꾸러기란 말이 있습니다. 천대를 받는 사람이나 물건을 일컫는 말입니다. 천덕운이라고도 합니다. 천대는 천하게 대접받는다는 뜻이죠. 한국은 지금까지 참 운이 좋았습니다.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마침 그 시대에 대통령이 권위적이면서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만약 당시 박정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인도 초대 총리였던 네루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었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루죠? 네로는 세계사적으로 보면 가장 탁월한 교양을 가진 편에 속하는 지도자들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가 인도 독립운동 중 투옥되었을 때 외동딸에게 교육 목적으로 보낸 편지들이 세계사 편력이란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되어 있죠. 한국에는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영한대역도 있고 그럴 거예요. 한번 사서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내용 참 좋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가 어느 정도로 역사에 대한 통찰을 갖고 있었고 교양이 있었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 순간에 토지개혁을 주저해 좌절되었고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을 발전시키려 했지만 그닥 큰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네루는 영국의 대표적 중도 좌파 지식인인 버틀랜드 러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17년 총리 재직 기간 중 정책에 이런 점이 반영되다 보니 힌두교 사고관으로 지나친 낙천적 인생관을 가진 인도인들을 번영으로 이끄는 건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러다 보니 제3세계 운동으로 미국과 소련 두 양대 세력 축의 영향을 덜 받는 국가들끼리 협력하는 운동을 펼쳤던 것 역시 상당한 영향을 미쳤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도적인 사람으로 보였지만 경제적인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다만 인도가 지나치게 힌두교도들에게 의해서만 좌우되는 국가가 아니게 만들어서 국가가 분열되는 정도를 최소화한 것에 의미를 둬야 할 겁니다. 네루 자체는 힌두교의 가장 최상위 계층인 브라만 계층의 아들이죠. 하지만 본인은 종교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서 네루를 비하할 의도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인도보다 여건이 그다지 낮지 않은 한국이 지금까지 이 정도의 발전을 이루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이르렀는데 지금 상황에서 자신의 놓여진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요. 아니면 안 해서요. 아니면 게을리해서요. 천덕꾸러기로 스스로를 전락시키고 있는 상황을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한국 국력상으로 보면 한국을 둘러싼 미일 중 3국 사이에서 일종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줄타기 한다는 것은 지독하게 무모한 일입니다. 일단 한국이 어느 편을 든다고 해서 균형추가 확 기울 여지를 고려해 보면요.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단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만큼의 경제 손실이나 그런 것들을 각오해야 되는데 그런 점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건 많이 위험한 일이긴 해요. 하지만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이 되면 중장기적인 이익과 손해, 그리고 나아가 어느 쪽이 신의관계를 맺기가 더 나은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돼요. 이 과정에 문재인 정권은 분명한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미국 측에서 화웨이 쓰지 말라고 주한 미국 대사인 해리 해리스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는 이렇게 답했어요. 화웨이 군사통신망과 분리돼서 한미 군사안보에 영향이 전혀 없답니다. 자, 그리고 엊그저께 한국이 남중국해에 군함 파견해달라는 미국 요청 거절했다고 나왔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보도했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부인했다고 나오는데요. 부인해봤자죠. 이런 게 왜 나오겠습니까? 자, 이거 군함 한 척 파견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한국
한국이 도움이 절실해서가 아니라 한국 자세가 뭔지 분명히 보고 가겠다는 의미에서 요청한 겁니다. 한국 해군 군함 자체가 이 지금 상황에서 큰 차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한국은 미중 양국 간의 갈등 상황에서 중국 쪽으로 기울었음을 분명히 한 거예요. 이거 보고 문재인이 그런 거지 한국인들 의견은 다릅니다. 뭐 그런 소리 하면요. 헛소리 취급받습니다. 국제적 입장에서는 결국은 한국이 한 거예요. 문재인을 갖다 왜냐면 한국인들이 문재인을 갖다 끌어내리려는 노력이 지금까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게 불안할 정도로 정정이 불안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실제로 보면 전체 인구 중에서 관심이 없는 정치가 어떻게 되든 나는 내 가족은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당연히 문재인이 한 일은 한국이 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한일 관계 좋지 않아 유감 미국 국무부 이례적 직설 발언이라고 했죠. 미국 국무부 한국 과장이 한 말이에요. 이 여자예요. 조이 야마모토 미국 국무부 한국 과장이 한 말입니다. 미 국무부가 24일 현지 시간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조이 야마모토 미 국무부 한국 과장은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 한국 국제교류재단이 공동으로 워싱턴에서 주최한 한미 전략 포럼 행사에 참석해 유감스럽게도 현 시점에서 양국 관계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계 미국인인 야마모토 과장은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경제 담당 공사 참사관으로 근무한 한국통이다. 한일 관계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후 악화일로였으나 미 정부 주요 당국자가 양국 관계에 대해 이렇게 공개적으로 직설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말한 한국 과장이 조이 야마모토 즉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프로필을 찾아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못 찾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마 일본어를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도 모르는데 아무튼 제1 언어는 영어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해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미국의 입장이 아시아 문제에 있어서 웬만하면 일본 손을 들어줄 것이고 대신 일본은 미국에게 확실히 도와달라는 입장으로 돈 거예요. 예전 같으면 국무부 한국 과장에 일본계 미국인을 앉힌다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요? 제 기억에는 일본계 미국인이 한국 과장에 앉은 적이 없어요. 뭐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 하여튼간 그렇지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 한국 과장을 역임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하고 현재 주 필리핀 미국 대사인 한국계 성킴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이제 한국 과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백인인 미국인들 뿐이었습니다. 여자도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제가 뭐 그걸 다 꿰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일 관계가 우려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미 관계가 우려된다는 점을 우회해서 말한 거예요. 야마모토 과장, 이거는 이제 보도문입니다. 이날 미국 행정부는 한일 갈등 해소에 관여하고 싶지만 자칫 한쪽의 편을 드는 것 해석될 수 있다는 위험 부담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 판결을 언급한 뒤 우리는 양측이 역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독려한다며 한일 관계를 푸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한일 간의 중재역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이 문제를 미중 패권 전쟁 선상에서 보았을 적에 문제를 악화시키지 말라고 촉구한 것이고 여기서 문제가 더 악화되면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 겁니다. 좀 전에 그것은 보도문이 아니라 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경화가 국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사 나왔습니다. 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말했는지가 나왔죠. 일본 보복성 조치 나올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자,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 어쩌겠다는 건가요? 감비아에게 이를 겁니까? 저기 자기가 먹던 컵라면을 갖다 던질 겁니까? 자, 이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봅시다. 일본 외무성은 26일 고노타로 일본 외상의 G20 공식 일정표를 공개하면서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각국 외교장관과의 공식 회담 일정을 소개했다. 하지만 고노 외상의 일정표에는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회담 일정은 없었다. 외무성 관계자는 현재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사실상 무산되었음을 시사했다. 다른 외무성 관계자도 현재 확정된 공식 일정만 오늘 공개했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서 일본은 한국을 엿먹일 방도가 있는 반면에요. 한국이 일본을 엿먹일 방도는 그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일본은 자기 데미지를 갖다 어느 정도 감수하면 한국을 갖다 진짜 크게 엿먹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이것을 갖다 보복할 방도가 없어요. 뭐 보복한다고 해서 그러면 김정은 시켜가지고 일본에다가 미사일 쏘게 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사실 별게 없어요. 자, 미국 입장에서 미중 패권 분쟁에 국가의 사활이 걸려 있으므로 한일 간의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불거진 것을 가급적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선 어디 손을 들어줄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한국이 확실히 중국의 편에 섰기 때문이에요. 우주가 자기들 중심으로 돈다는 착각을 하는 우물한 개구리적 사고가 만연된 한국이 이런 사고의 대가를 받는 걸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한국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었지만 문재인은 이걸 번번이 차버리고 중국 편에 선 걸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준군사 패권 국가화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장님이 아니라면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한국은 눈뜬 장님들이 많은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던지 뭐 신경들을 다 끄고 있어요. 일본은 침략국이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머릿속에 그거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거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조선이 왜 일본에 합병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갖다 얻을 생각도 없어요. 씩씩거리면은 다 해결될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해결과 반대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미일 방위 조약을 폐기 문제를 갖다 이제 언급했다는 뉴스가 이제 일본 측에서 부인되고 있죠. 뭐 지금 가는 방향 자체가 전부 그렇습니다. 일본이 곧 경항공모함 4척을 보유하는 것이 가시화되었죠. 심지어 그것에 하나의 그 의식까지 이제 트럼프가 참석한 의식을 통해서 세레머니를 통해서 이걸 갖다 공식화했습니다. 그건 저번에 영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이 우파에 해당하는 분들도 문재인만 내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때로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재인이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게 낫겠죠. 그런데 문재인 해결 이퀄 천국이 아닙니다. 상황이 엄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일 방위조약이 폐기되고 이제 미일 군사조약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이상한 예측이 하나도 아닙니다. 자, 일본 자위대의 해병대에 속하는 게 이제 수륙기동단이죠. 근데 이제 이게 육상자위대 소속입니다. 뭐 육상자위대가 해상자위대와 그리 사이가 매끄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육군과 해군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건 일제시대 때부터의 그 전통이에요. 근데 그 전통이 아직까지 자위대에서도 그대로 연결되고 있어요. 뭐 그때 정도로 엄청난 대립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전히 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일본 육군 해군은 사이가 워낙 나빠가지고 독일 기장가 외교관인가가 그런 말을 했을 정도예요. 일본은 육군의 나라 따로 있고 해군의 나라 따로 있다. 그런 말을 했을 정도의 일제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만약 소속이 해상자위대로 바뀌던지 아니면 이제 별개의 군조직으로 개편된다면 이제 해상자위대 위력은 이제 더욱더 강해져요. 이게 수륙기동단의 마크예요. 참고로 이제 수륙기동단은 작년 4월 7일에 발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좀 넘은 거죠. 이게 그 사진입니다. 수륙기동단의 모태가 된 육상자위대 서부방면 보통과 연대는 2005년부터 미 해병대와 함께 훈련을 하면서 작전 능력을 습득해 왔으며 수륙기동단은 앞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 본토와 괌, 티니안 섬에서도 미 해병대와 공동 훈련을 할 예정이다. 이건 보도문에서 따온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수륙기동단의 지휘는 최근 창설된 육상총대가 하는데 육상총대에는 미일 공동부라는 미군과의 연락통로가 설치됐다. 수륙기동단 창설이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화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일본이 한국을 다시 식민지화시킬지도 모른다는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현실을 모르는 뻘소리예요. 그런데요, 일본이 군사 경제적으로 동시에 이제 한국을 조일 수 있는 날이 올 가능성이 상당한 건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생각이 없어요. 뭐 생각이 있더라도 가지고 있는 답들이 비현실적인 경우가 다수예요. 현실 파악이 잘못되면 나오는 해결책들이 다 엉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나서서 한국을 안 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제어하든지 아니면 제재를 가하든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한일 관계가 너무 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본 측을 말려왔던 그런 자세에서 후퇴할 가능성은 충분히 보이는 거예요.
미국 측은 충분히 그것에 대한 자기들의 명분을 다 만들어 놓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요. 신경 꺼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다 행동할 것이다. 나중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안 나가면 배신감 느낀다. 배반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무단거래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대목. 진짜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 완전히 그게 한국 사람들 마인드예요. 지금 당장 미국이 그렇게 태도를 확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 신뢰가 가고 나면 상황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 아닙니다. 지금 한국을 미국이 지나치게 봐주는 것 같은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되는 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이게 다 계속 그냥 갈 거다. 한국 사람들 그냥 타성이에요. 계속 이 상황으로 갈 거다. 특히 이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패권을 제한적이나마, 그러니까 미국의 통제하에서 제한적이나마 인정해주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대면이 아니라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미국이 개입하는 수준은 아무래도 지금까지보다 확실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요, 듣는 사람 없더라도 주변에 이 이야기 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나중이 되면 그제서야 네 말이 맞았다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제서라도 정신 차릴 사람들은 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도 그냥 귀 닫고 버틸 사람은 버틸 겁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